일단 지난번 분석했었을 때 5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파동이 여기까지 다 나온 게 아닌가라고 차트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파였고 여기까지가 3파였고 여기까지가 5파동이어서 5파동에 맞춰서 쭉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반익절했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손절을 올라가더라도 손절은 안 치고 이렇게 엔딩 관점을 한 번 더 본다 그랬어요. 흰색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엔딩 관점을 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익절을 해놓고서 여기다 위쪽에다가 알람만 셋업해두고 있었는데 알람이 딱 울려서 이 자리에서 딱 보니까 이게 만약에 엔딩 관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러고 A 나오고 B 나오고 C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임펄스 마냥 이렇게 쭉 올라가길래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했는데 역시나 여기를 뚫고 그러니까 정확히 상단 트렌드 라인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단 트렌드 라인 뚫자마자 여기서 손절이 나갔고 그랬다가 지금 여기 5분봉을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고점 가기 전에 여기에서 삼각수렴이 나왔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까지가 임펄스라고 하면 여기가 4파 구간이겠거니 그리고 5파동이 올라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파동 올라오면 숏 들어가야지 생각에 지정가로 이 구간에서 숏을 들어갑니다. 이 구간에서 지정가로 숏을 들어가요. 그리고 떨어졌었을 때 여기서 한번 그리고 이 즈음에서 한번 해서 2번 정도 분할 익절을 했고 고점을 넘기면 그러면 다시 또 상승 임펄스가 나올까봐 역지정을 여기다가 걸어둡니다. 그래서 숏 쳤고 분할 익절 절반 정도 했고 절반 아까 올라왔었을 때 오늘 여기서 손절이 나갔어요. 그리고 손절이 나갔고 그랬다가 이게 왜 여기서 손절이 나갔냐면 혹시나 상승파동 여기가 임펄스가 한 파동이었고 1파동이었고 2파동이었고 3, 4, 5가 이런 식으로 나올까봐 손절을 쳤습니다. 그랬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꺾이는 거 보고서 이거 여기 보면 15분봉으로 확인하셔도 좋고 30분봉으로 확인하셔도 좋은데 고점 뚫자마자 못 올라가고 쏟으면서 하락 다이번스가 컨펌 될 것 같아서 다시 손절을 여기서 쳤지만 다시 떨어지는 구간에서 들어가서 현재는 숏포션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외에 매매를 하나 더 했었는데 이더리움을 매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단이 안 좋은 게 참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어디에서 이더리움 매매를 했냐면 여기에서 숏에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참 안 좋은 자리에서 숏에 들어갔죠.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5파동이 다 나와서 숏관점이었고 이더리움도 고점 넘겼는데 4시간봉이나 시간봉 확인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락 다이번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임펄스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가 하락 임펄스 1파동, 2파동, 3파동 여기가 삼각수렴 나왔거든요. 삼각수렴 4파동, 5파동 이렇게 되겠구나. 숏 들어가고 익절에서 롱 스위칭하고 반등 나오면 숏 들어가고 이렇게 내려가면 수익이 되게 크게 나겠구나 라는 생각에 지난번 방송 끝나고 여기서 숏 치고 여기서 역지정을 걸어놨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더리움에서 손해가 좀 컸어요. 이더리움에서 한 8,000달러인가 9,000달러 정도 손해가 나서 지난번 방송했을 때 한 시드가 한 4만 달러였는데 거의 10,000달러 가깝게 이더리움 숏 때문에 시드가 날라갔어요. 그리고 비트도 손절을 좀 쳤고 해서 지금 시드는 미시런 손익까지 합쳐서 32,0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한번 다시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 차트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여기서 저는 깨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임펄스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여기서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안 깨지고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하단 트렌드 라인이에요. 상단은 지금 트렌드 라인이라고 뭐 하기에는 명확하지 않고 올라갔었을 때는 이 상단 트렌드 라인이 유효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일단은 논외로 하고 지금 떨어진다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을 계속 지키면서 올랐기 때문에 이 라인을 깨면 가격이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5파동이 연장파동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5파동이 연장파동이 나왔으면 정말로 불장 시나리오 가깝게 막 큰 상승이 계속 나올 텐데 그랬었으면 여기서 지금 고꾸라지면 안 됐었거든요. 조금 전에.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서 손절이 나갔다가 숏을 도로 잡았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혹시나 여기가 5파동의 1파였고 5파에 이제 3파가 나오는 거라고 하면 3파가 훨씬 더 크게 나오겠죠. 여기 상단 라인까지. 그렇게 생각에 일단 손절을 쳤다가 꼬꾸라지더라도 숏을 다시 잡자라는 생각에 손절을 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5파동의 연장파동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숏에 들어갔어요. 숏에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가장 모든 걸 다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건 그냥 엔딩 다이고날이 나왔다라고 밖에 안 보여. 1, 2, 3, 4, 5로 끝났어야 됐죠.
원래 파동 카운팅도 이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 방송했었을 때 분석이 이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숏포션에 들어가서 가격이 많이 하락할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 임펄스가 실패했다라는 건, 그러면 이렇게 엔딩이 아닌가, 1, 2, 3, 4, 5의 1, 2, 3, 4, 5가 아닌가라고 지금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숏에 들어갔고 당연히 이 고점 넘기면 손절 칠 거예요. 여기 넘기면 손절 칠 겁니다. 왜? 분석이 5파동에 엔딩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또 제 분석이 또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게 되면 42,000, 이게 얼마지? 550 정도, 5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2,500 중후반 손절을 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쭉쭉쭉 빠져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많이 하락할 것 같아요. 5파동 다 나온 거 더 나왔고, 아무튼 근데 이제 한 가지 찝찝한 건 볼륨 문제거든요. 여기서부터 엔딩을 치면 볼륨이 여기서부터인데, 중간에 올라가면서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서 볼륨이 튀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엔딩을 여기서부터 본다라고 하면, 또는 여기서 이 볼륨부터 본다라고 하면 천천히 디클라인 된 게 맞아요. 그래서 엔딩 관점을 보는 게 맞는데, 고점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서 좀 더 깐깐하게 해서 여기서부터 본다라고 하면 볼륨이 쭉 내린 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내리다가 튀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조차 애매해요. 이것조차 지금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볼륨이 살짝 걸리긴 하는데 조금 더 여기까지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볼륨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희망으로 돌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 정도는 감안하시면서 보세요. 감안하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다이버전스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파동으로 보더라도 5파동 연장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분석은 늘 틀릴 수 있으니까 손절 여기서 칠 거예요. 잘 이해하셨기를 바랄게요. 그렇고 다른 관점 뭐가 있을까,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눈에 보기에 확실한 구간은 이거 하나가 딱 확실해요. 제 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파인 게 거의 확실하고, 왜냐면 추세적으로도 가장 급등하는 추세였고, 그렇죠? 그 전에 추세가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추세가 하나 더 있죠. 그렇게 봤었을 때 뭐 불규칙이고 뭐고 다 나발이고 떠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동인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조정을 카운팅을, 그러니까 피보나치를 찍어봤었을 때도 저기를 3파동을 보고 여기를 4파동 구간으로 봐야 그나마 피보나치가 조금 맞거든요. 현재 피보나치로 찍으면 여기가 618 구간이고 3파만 찍으면 0.5 가깝게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가 3파 구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1파 구간을 이렇게 보고 3파 구간을 이렇게 보고 5파 구간을 이렇게 보고, 근데도 올라온 거를 엔딩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나봐야 된다는 건 일단은 최소한 아까 여기서 어제 매물대 여기 쌓았던 구간보단 더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떨어져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엔딩 관점이 거의 맞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틀린 거라 아마 초보분들은 또 제 변명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마 엘리엇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은 당연한 거지라고 판단하실 텐데, 그랬다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5파동 관점이었고 여기서 숏을 들어갔던 건 잘 들어간 판단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5파동이 완성돼서 숏으로 스위칭해서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숏 수익 보고 롱 스위칭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게 5파동 연장이 나왔다? 근데 사실 연장 나올지 안 나올지 예상하는 건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숏 들어가는 건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분석하기 전에 계속 지난번 방송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하면 만약에 저점을 여기로 카운팅하면,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ABC의 엔딩 다이어곤이 나온 거라고 치면 뭐 가능성이 있죠. ABC에 이게 1, 2, 3, 4, 5로 해서 여기가 이렇게 엔딩이 나온 거라고 보면, 대충 그을게요. 선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올라간 거라고 하고 저점 여기서부터 보면, 그러면 지금 올라간 파동이 상승 1파동이 될 수 있고,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3, 4, 5가 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굳이 이거를 저점을 여기인 거를 일로 바꿔가지고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과론적으로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점이 여긴데 굳이 여기로 바꿔야겠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해주세요. 저점이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점이 더 높은 거를 더 저점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파동 카운팅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명확한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메일을 보내주세요. 근데 명확한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예외를 예외로 안 하고 예외를 자꾸 정석으로 가져가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펄스가 나왔는데
상승 임펄스가 나왔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자, 조정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라고 치면 상승 임펄스 이후에 조정 파동 이후에 여기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는 걸 수익을 봐야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근데 이거를 굳이 나는 예외로 볼 거야. ABC에 그리고 러닝 플랫 조정이 ABC 이렇게 나왔어. 익스펜딩형 러닝 플랫이 나왔어. 그래서 ABC야. 그래서 고점을 못 넘기고 다시 저점을 하락하러 갈 거야 라고 하는 건 확률상 맞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때로는 한 10% 90%의 확률로는 상승이지만 10%의 확률로는 이게 맞을 때도 있어. 근데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90%의 확률로 베팅을 해야 돼요. 돈을 벌고자 함이면. 근데 이 10%라도 이거는 분명히 무조건 ABC고 익스펜딩형 러닝 플랫이었고 반등 후에 떨어질 거라는 이것만 보지 말고 앞선 뭔가 다른 근거들이 기타 요인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 10% 확률로 베팅해도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다른 단서 조항들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걸 임펄스로 보고 조정 파동을 보고 상승에 베팅하는 게 훨씬 낫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근거가 굳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조정 이후에 ABC 이후에 다시 올라가서 라지 ABC 나오고 다시 떨어진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저점부터 임펄스 1파동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정 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 조정까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공통 구간이니까. 그다음에 정진우님, 매형남님 저기 36,500까지를 36,500이 어디지? ABC 조정 파동으로 보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 하나 1, 2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불 카운팅일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볼 수 없냐라고 하시는 건데 카운팅 해드릴게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겠죠? 3, 4, 5가 될 거고, 이건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레이블 할게요. 이고 그럼 여기가 다시 1, 2, 3, 4, 5 2 카운팅이거든요. 이러면 거의 한 5만 불까지는 쭉쭉쭉쭉쭉쭉쭉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보려고 하면 1, 2, 3, maybe 4, 1, 2 물론 있지. 그러니까 여기를 러닝 플랫으로 보고 그러면 1파동이 1, 2, 3 러닝 플랫 4, 5파동이 연장돼서 제가 예전에 처음 카운팅했던 거 1, 2, 3 러닝 플랫 4, 1, 2, 3, 4, 5 그래서 1, 2 가능성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첫 번째로 염두에 두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여기가 1, 2죠? 가격 조정이 나오긴 잘 나왔어요. 그리고 피보나치 찍어봐도 거의 618 가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파동 조정 파동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3파에 1파가 이렇게 나오고 3파에 2파가 나왔는데, 여기 3파에 1파가 너무 여기에 비해서 시간 조정이 너무 길었다라는 게 보여요. 사실 이거는 정해진 법칙 같은 게 없어요. 기간 조정이 어때야 되고 시간 조정이 어때야 되고 가격 조정이 어디까지 와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정해진 게 없는데, 특히 이제 가격적으로는 피보나치가 있어서 618 구간, 382 구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은 진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과거 차트를 쭉 돌리면서 저만의 매매법을 찾아봤었을 때 시간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조정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고 381파가 시간 조정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카운팅 스타일이라고, 그냥 저의 주관적인 스타일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시간 조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3만 불에서 매집 거래량 터진 것 같은데 3만 불에서 매집 거래량 서다고? 여기는 올라가면서 받아가면서 올라간 거니까 의미 없는 볼륨이고 매집 볼륨이다. 잠깐만요. 코마캡 좀 가서 볼게요. 볼륨이 얼마나 터졌지? 8년도 거부터 이만큼만 볼게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볼륨이 보세요. 이게 매집이라고 보기에는 원래 여기가 매물대 쌓고 지지 구간이라 지지하면서 볼륨이 터지긴 했는데 여기 볼륨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아래, 여기 위에 말고 여기 아래. 전체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들어있는 글로벌 전체 거래소 다 볼륨 합친 거거든요 이게. 근데 볼륨이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 매집 볼륨 터졌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최고 카운팅?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저도 전체 카운팅? 사실 저는 당연히 여기가 1파동이고 2파동이고 3파동이고 4, 5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점이 지지가 되려고 하면 4파 조정이 그때 얼마였지? 4만 1천? 여기서 끝났어야 되거든요 조정이 ABC로. 그래서 ABC로 이렇게 끝나고 반등이 또 ABC로 오고 해서 여기가 숨국처럼 이렇게 그어졌으면 1, 2, 3, 4, 5로 상승을 볼 텐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조정 파동의 크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밥을 내보면 4파 조정은 618까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0.5를 뚫고 382 구간 거의 가깝게 내려왔는데 이걸 4파로 봐야 되느냐?
건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바이낸스 차트 로그로 봐달라고? 근데 이거는 너무 저거다. 너무 억지 아니에요? 나는 로그 차트로 피보나치를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물론 나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진짜. 근데 어떠면 그렇게 보면 되냐면, 자 보세요. 지금 고점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 618 구간이죠. 여기서 떨어질 때 ABC로 이렇게 떨어져서 618을 찍어주고 다시 여기를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불장 시나리오도 생각은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왜냐면 일반적으로라고 하면 여기 임펄스 5파동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 저점이 여기라고 하면 이러면 뭐가 되냐면 당연하게 ABC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AB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A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가격은 이렇게 크게, 기간도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이 ABC가 전체가 완성됐으면 가격은 더 크게, 기간도 더 길게 나오고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모양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618 찍고 다시 올라간다 라고 하면, 그러면 저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일 수 있을 가능성,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1파동이고 2파동이고 3파 올라갈 가능성을 보면서, 그럼 그때 가서 또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저점이 여기니까 여기로 치고, 여기로 치기보다는 여기로 치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걸 또 라지 리딩으로 보자고 이렇게, 야 경우의 수, 이걸 또 이렇게 라지 리딩으로 보자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1파고 2파고 3, 4, 5가 엄청나게 올라가겠는데?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보자고. 이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연말 불장을 보려고 하시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려고 하면은 여기가 최소한 임펄스로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1파가 여기 있는데 누가 봐도 ABC잖아. 리딩이 1, 2, 3, 4, 5가 이게 임펄스 리딩이 나오려고 하면 1, 2, 3, 4, 5에 1 ABC 2, ABC 3, 4, 5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가 ABC 리딩이어가지고 이것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무조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상승장이 훨씬 좋지. 상승장이 편한데 그냥 현물 상승장 열렸다라고 하면 현물로 메이저 알트 한 절반 박아두고 자발트 한 절반 박아두고 그러면 웬만하면 손해보기 힘들거든요. 아시겠지만 역대 상승장 때는 정말 많이 올랐었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하락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락 시나리오가 먼저 보이니까, 여기 임펄스 떨어진 거 맞고 ABC 올라온 거 맞고, 그러면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갔다가 또 꺾여서 결국 연말에 $10,000대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저는 먼저 보여요. 지금 여기가 ABC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비조정 파동은 뭐냐면 A 상승한 거에 대한 조정이에요. 그리고 조정이 끝나니까 C가 나온 거고, 그럼 A 상승에 대한 가격 조정이 이렇게 큰데, 그러면 A가 아니고 ABC라는 더 큰 파동이 완성이 되면 더 큰 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가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책에 안 나온 내용이긴 한데, 이럴 때면 여기에 피보나치를 그으면, 그러면 최소한 0.618 맞고 올라갈 일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B파동이 컸잖아요. 이게 1대1 세션 찍어볼게요. B파동의 크기가 얼만큼이냐면, 파동이랑 봤었을 때 그럼 1대1이 여기잖아. 35,000이거든요 0.5 구간 아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382 구간까지는 무난히, 그러니까 382가 34,000이거든요. 이 구간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피보나치는 최고 반익절, 매물대 하단 봐야죠, 당연히. 여기 그래서 반익절은 이 라인 정도는 봐야죠. 아마 지금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이 구간에서 반익절 날려보고, 왜냐면 가능성이 낮더라도 5파 엔딩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5파 연장파동 1, 2에 또 1, 2에 3, 4, 5에 4에 5 이럴 수도 있잖아. 아까 누가 저한테 물어봤듯이.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반익절 정도는 이 구간에서 해줘야죠. 1, 2, 3, 1, 2, 1, 2, 3, 4, 5, 3, 4, 5 어쨌든 똑같이 하락 관점이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긴 왜 이렇게 안 하냐면, 봐봐요. 3파를 어떻게 카운팅했냐면, 저분은 이렇게 카운팅했거든요. 3파를 이렇게 카운팅했죠. 이거는 법칙은 없어요. 가이드에도 그런 건 없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4파 조정은 일반적으로 4파 조정은 618에 근접해 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618을 넘겨서 너무 조정이, 피보나치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382까지 돌렸거든요, 되돌림을. 3파 끝나고 4파 조정이 0.38 구간까지 오는 걸 사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또 제가 얘기하잖아요. 3파 조정은 거의 618에 근접하거나 618 깨고 바로 올라오거나 이 정도인데, 382까지 가서 문제인 거고, 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책에 채널 관점이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한 추세가 한 파동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약간 사람들마다 보는 게 다를 수 있는데, 가장 불반등한 추세가 여기잖아요. 그럼 이걸 3의 3으로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가장 길었던 게 3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